첫 번째 KT 위즈입니다. 포수 장성우, 1루수 강백호, 2루수 박경수, 3루수 황재균, 유격수 심우준, 좌익수 조용후, 중견수 배정대, 우익수 라모스, 지명타자 박병호. KT 위즈는 우승팀 치고는 지난해 약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라모스와 박병호를 보강했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박병호 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KT 타선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유한준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KT에서 새롭게 영입한 박병호 선수인데요. 지난 2년간 조금 부진했는데 KT에서 과연 부활에 성공할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업 이외에 주전에 도전할 선수로는 나이가 많은 박경수 선수 대신에 2루수에 도전하게 되는 천성우 선수나 오윤석 선수, 그리고 신봉기 선수가 2루수로 경합을 펼칠 수 있는데요. 조금은 부족한 코너 외야수 자리에 장타력이 있는 문상철이나 매번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시즌 성적이 조금 아쉬웠던 김민혁 선수 등이 주전에 도전하게 됩니다. 배웠습니다. 포수 박세혁, 1루수 양석환, 2루수 강승우, 3루수 허경민, 유격수 박계범, 좌익수 김재환, 중견수 정수빈, 우익수 김인태, 지명타자 페르난데스. 두산은 팀 최고 장타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재환과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페르난데스를 남기는 데 성공했지만 박건우 선수가 빠져나간 공백은 조금 커 보입니다.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기록이 별로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선수가 주루와 수비에 능하고 짜임새 있는 야구를 하기 때문에 한 점차 승부에 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기록보다 두산의 타선이 조금은 더 좋은 공격력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정수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에 올 시즌도 작년처럼 시즌 초반에 부진하게 되면 두산은 박건우 공백을 뼈저리게 느끼며 공격력 약화를 절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주전에 도전할 만한 선수로는 팀 세대 교체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유격수 안재석이나 이제 곧 FA가 되는 박세혁을 대비해서 포수로 장승현이나 최용재 등 다른 포수의 비중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포수 강민호, 1루수 오재일, 2루수 김상수, 3루수 이원석, 유격수 김지찬, 좌익수 피렐라, 중견수 김원곤, 우익수 구자우, 지명타자 김동현. 삼성은 지난 시즌 기준으로 OPS 0.8이 넘는 선수가 4명이나 존재하는 강한 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선에서 확실하게 게임을 바꿔줄 만한 크랙 같은 존재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타선이 전체적으로 조금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의 불안 요소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FA를 앞두고 장기 계약을 맺은 구자욱이 크랙과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즌 성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김지찬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지찬은 사실 타격은 합격점을 받았고 올 시즌에도 괜찮은 컨택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비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 잔실수를 줄여야 유격수로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전에 도전할 만한 선수로는 기록이 떨어진 이원석 대신에 3루 자리를 노리고 있는 2군 거포 이성규나
스프링 캠프부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졸 신인 김재혁 등을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LG 트윈스입니다. 포수 유강남, 1루수 최은성, 2루수 서건창, 3루수 루이즈, 유격수 오지환, 좌익수 김현수, 중견수 박혜민, 우익수 홍창기, 지명타자 이형종. LG는 강한 투수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타선이 약점이라는 평가를 반대로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혜민과 루이즈 등을 영입하면서 타선을 보강했습니다. 박혜민의 영입으로 인해 수비 부담이 덜해진 최은성이나 홍창기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선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해 볼 만해졌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이용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영종은 개인 커리어 최악의 2021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영종이 반등을 하면 우승을 노리는 팀 타선의 화력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전에 도전할 만한 선수로는 2021년에 주전 이상의 임팩트를 보여준 유망주, 문보경이나 이영빈, 그리고 이재원 같은 선수들이 성적에 따라 기존의 주전을 밀어내고 주전 선수로 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포수 지명타자 박동원, 1루수 김웅빈, 2루수 김혜성, 3루수 송성문, 유격수 신준우, 좌익수 이용규, 중견수 이정후, 우익수 푸이그, 그리고 지명타자 포수 이지영. 키움은 말 그대로 이정우와 푸이그의 만남이 기대되는 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정우와 푸이그 이외에도 젊고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들이 잔뜩 포진해 있기 때문에 볼맛이 나는 타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를 제외하면 또 확실하게 믿을 만한 타자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키움의 타선은 과연 2022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키 플레이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홍원기 감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홍원기 감독은 키움의 20홈런 포수와 골든글러브 유격수를 갖추고 있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 선수를 이루수라든지 지명타자 이렇게 이상하게 활용을 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2022 시즌에는 어떤 운영을 보여줄지 주목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주전에 도전할 만한 선수로는 키움은 역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타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준우 선수 이외에도 유격수 김휘집이라든지 그리고 외야의 1차 지명 박주홍, 올 시즌의 1차 지명 선수인 박찬혁 등 준비된 유망주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주는 팀이기 때문에 키움의 젊은 선수들의 주전 도전이 기대됩니다. SSG 랜더스입니다. 포수 이재원, 1루수 크론, 2루수 최주환, 3루수 최정, 유격수 박성한, 좌익수 오태곤, 중견수 최지훈, 우익수 한유섬,
지명타자 추신수. SSG는 타율, 그게 중요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한 강력한 장타를 보여주고 있는 구멍 없는 타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를 회복한 추신수를 포함해서 타선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롬에게 후계자인 크론의 적응 여부를 제외하면 SSG는 타선의 변수도 적은 편입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추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역주행은 다른 가요 차트에만 있는 게 아닌데요. 야구에도 역주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차에는 시범 경기를 앞두고 추신수가 급하게 합류했지만 올해는 이제 시범 경기 전에 스프링 캠프부터 합류해서 몸을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2년 차에는 리그를 폭격하는 추신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전을 도전해볼 만한 선수로는 SSG 타선은 사실 구멍이 크게 없는 타선인데요. 오태곤이 예상되는 좌익수 정도가 조금 비집고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 뛰어난 센스를 보여준 이정범이나 외야로 전향한 하재훈 등이 깜짝 주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NC 다이노스입니다. 포수 양의지, 1루수 오영수, 2루수 박민우, 3루수 노진혁, 유격수 김주원, 좌익수 마티니, 중견수 박건우, 우익수 손아섭, 지명타자 권희동. NC는 2022년 리그 최고 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그리고 박성민의 각각 27경기, 52경기 출장 정지 징계만 제외하면 변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즌 중반부터 아예 변수가 없는 타선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화력을 뿜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FA로 영입한 여러 클래스 있는 선수들과 NC가 팜에서 조용히 키워낸 유망주 등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의 시너지가 좋은 타선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로는 박건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NC는 외부 영입으로 인해 외야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교통 정리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건우 선수가 두산에서 주로 봤던 우익수 대신 중견수로 풀타임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체력에 문제가 없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주전에 도전할 만한 선수로는 저희가 예상한 라인업에 있는 오영수나 김주원 선수 이외에도 박준영, 윤영준, 그리고 상무 제대 후 합류 예정인 포수 김영준 등 주전에 도전할 만한 유망주가 가장 풍부한 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입니다. 포수 안중열, 1루수 정훈, 2루수 안치홍, 3루수 한동희, 유격수 이학주, 좌익수 전준우, 중견수 DJ 피터스, 우익수 주재현, 지명타자 이대호. 롯데는 이제 팀 타율 1위를 기록한 극강의 똑딱이 타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롯데 타선이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생각보다 구멍이 없고 상당히 짜임새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의 공백이 걱정되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으로 외야 세대 교체를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플레이어로는 한동희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2020 시즌과 2021 시즌 한동희는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지만 이제는 한동희가 한꺼풀 벗어던지고 조금 더 높은 클래스를 보여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동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장타력이 조금 부족했던 롯데가 약점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주전 도전 선수로는 이제 우익수 오디션에 도전장을 내민 선수인데요. 고추장 김신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승민, 추재현, 장두성, 김재유, 신용수, 조세진 이렇게 6선수가 우익수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있지만 여전히 배성근, 김민수, 그리고 박승욱 선수 등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포수 한승택, 1루수 황대인, 2루수 김선빈, 3루수 류지혁, 유격수 박찬호, 좌익수 고종우, 중견수 소크라테스, 우익수 나성범, 지명타자 최영우. 지난해 하나와 함께 매우 약했던 타선으로 꼽히고 있는 기아인데요. 나성범을 영입하면서 전체적인 화력은 확실하게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최원준 선수가 상무로 입대하는 등 공백도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여전히 타선이 약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우 선수나 나지완 선수 등 기존 선수들의 부활이라든지 황대인, 이정훈 등 타격에 재능 있는 유망주들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키플레이어로는 나성범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역시 6년 150억 원의 계약을 따낸 나성범이 위력을 보여줘야 기아 타선이 힘을 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기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홈런포였습니다. 나성범이 장타력을 보여줘서 부족한 타선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주전 도전 선수로는 이제 슈퍼 루키로 꼽히고 있는 제2의 이종범, 김도영 선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선수가 유격수는 아니더라도 3루수라든지 다른 포지션에서 주전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격의 재능을 보여준 이정훈이나 김석환 같은 선수들도 충분히 주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포수 최재훈, 1루수 이성곤, 2루수 정은원, 3루수 노시환, 유격수 하주석, 좌익수 노수광, 중견수 터크먼, 우익수 김태현, 지명타자 변우혁. 하나는 최약체 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는 서서히 리빌딩 성과가 나오고 있으면서 유격수, 이루수, 포수같이 타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포지션에서 괜찮은 타격을 보여주는 주전 선수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주공산에 가까웠던 1루나 지명타자, 외야에서 새 얼굴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키플레이어로는 하나의 1번 타자 정은원 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리그 최고의 눈야구를 보여주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정은원 선수가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과연 어떻게 적응을 할지 좀만 잘 극복하면 올해도 골든글러브에 도전할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전 도전 선수로는 정민규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이제 하나의 2년차 신인인데요.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화 타선에 새 바람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예상 라인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각 팀의 선발 투수진 파워 랭킹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